안녕하십니까. 아메리스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영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2026년 1월 26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초대형 겨울 폭풍의 잔여 영향으로 미 북동부에 추가 곡설이 내리고 있고요. 아칸소에서 뉴 잉글랜드까지 약 2100km 구간이라고 하는군요. 최대 30cm 이상, 일부 지역은 60cm까지, 2feet까지도 예보가 되고 있고요. 도로는 많이 마비가 돼 있고 항공편도 대거 취소가 돼 있고 학교 휴교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전이 약 80만 가구 이상 정전이 됐고요. 항공편만 보면 4,400편 이상 지연이 됐고, 어제는 항공편이 12,000편이 취소가 됐고, 2만 편이 지연이 됐습니다. 빙판 도로가 다시 얼어붙으면서 출근길에 교통 위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일부 지역은 영하 40도, 이게 섭씨로 40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록했고, 중서부, 남부, 북동부 전역 영하권 기온이고요. 미국 본토, 48개주 평균을 나타내는데 섭씨로 영하 12.3도, 2014년 이후 최저인데 사실 이것도 지금 현재 플로리다가 이례적인 고온이었기 때문에 평균치를 좀 올렸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더 낮아졌을 거라고 합니다. 한편 수천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는데 시언 더피 교통부 장관은 항공편 운항 차질이 월요일까지는 계속 이어지고 즉 오늘까지는 계속 이어지고 아마 주중 중반쯤이면 즉 수요일 정도면 정상화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제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오늘 정치적 변수들을 주시하는 가운데 이번 주 예정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미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0.4%,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4% 올랐고요.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0.4%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애플 주가가 2% 급등하고 메타 플랫폼스가 약 1% 상승한 것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두 기업은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동안 캐나다가 중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경우 미국으로 수입되는 캐나다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총리는 오타와는 베이징과 FTA를 추진할 의도가 전혀 없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화이트 러리지의 애덤 크리스토폴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고 캐나다 정부 특히 카니 총리가 중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협상하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100% 관세 위협이 실제로 실행될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동맹국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를 계속 휘두르는 행태는 투자 심리를 서서히 잠식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또한 투자자들은 워싱턴 정가의 움직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 미네소타에서 연방 이민 요원이 미국 시민을 사살한 사건이 두 번째로 발생하면서 현재 분노가 확산됐고 이로 인해 미 연방 정부 셧다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한편 금 얘기는 잠시 후에 뭐 더 하겠습니다만 금 가격이 정치적, 재정적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급등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자,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번 주 기업 실적 발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S&P 500 기업 90곳 이상이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메타 플랫폼스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수요일, 애플은 목요일에 실적을 공개합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 가운데 76%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며 실적 시즌은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인텔과 넷플릭스처럼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주가가 하락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자, 한편 페드는 수요일 올해 첫 통화 정책 결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월스트리트는 연준 인사들이 언제 금리 인하에 나설지에 대한 신호를 찾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전제품, 항공기, 컴퓨터 등 내구재에 대한 주문이 지난 11월에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상무부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원래는 미리 발표됐어야 되는데 정부 셧다운으로 좀 지연됐죠. 그래서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11월에 내구재 수요는 전월 대비 5.3% 급증했습니다. 이는 10월에 2.1% 감소해서 반등한 것이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 4.5%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 지표는 어떤 사람에게 중요한 지표냐면요. 당연히 주식 투자자에게 중요할 거고요. 산업재 기술주 보유자에게 더욱 그럴 것이며 연준의 금리 방향을 판단하려는 분들에게도 중요한 지표가 될 텐데 금리는 인하 기대를 다소 늦추는 데이터가 될 것이고요. 증시는 경기 체력을 확인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쪽에서 보면 기업 투자 회복 신호이고 침체 가능성이 낮다라는 지표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5,100불 이렇게 나와 있죠. First time ever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금 가격이 온스당 5,10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글로벌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안전자산인 금으로 피신하면서입니다. 금의 이번 랠리는 그린란드와 베네수엘라, 중동의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불거지는 긴장 국면을 반영하며 구조적으로 높아진 지정학적 위험 속에서 해지, 즉 위험 회피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스당 5,100달러를 돌파하며 기록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현물 금 가격은 2.4% 상승해 언스당 5,102달러에 거래됐고 이후 상승폭을 일부 반납해서 5,086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은 가격도 급등했는데요. 현물 은 가격은 4.9% 급등해 언스당 107.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산업 수요 증가의 수혜도 함께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 투자은행은 최근 2026년 12월 금 가격 전망치를 원래 4,900달러라고 했는데 5,400달러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은행은 글로벌 거시경제와 정책 리스크에 대한 해지가 끈적해졌다, 스티키해졌다라면서 이로 인해 올해 금 가격의 출발선 자체가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주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재정 건전성 등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거시 정책 리스크는 2026년에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 대한 해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한다. 즉 금의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2026년 세금 시즌에 트럼프 계좌, 트럼프 어카운트 지금이 첫 번째 기회가 되겠는데요. 세금 시즌이 시작되면서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정은 트럼프 계좌에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어카운트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미성년자가 장기적인 부를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어린이용 IRA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게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다시요.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정부가 한 번 1,000달러를 입금해 준다는 겁니다. 2025년 이전에 태어난 10세 이하 어린이 중 특정 저소득층 지역 거주자는 자선재단으로부터 250달러의 기부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납입 한도는 가족은 연간 최대 5,00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고요. 이 중 최대 2,500달러까지는 고용주가 비과세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매치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인출 규칙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자금이 완전 동결이고요. 18세 이후에는 IRA처럼 운영되고 대학 등록금이나 첫 주택 구입 등 승인된 목적 외에 59.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10% 벌금이 부과됩니다. 투자 방식은 자금은 반드시 운용 수수료가 0.1% 이하인 저비용 미주식 인덱스 펀드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트럼프 어카운트의 개설 방법은요. 2026년 세금 신고 시즌부터 부모는 2025년 소득 신고 시 IRS 양식 4,547, 4547을 작성하여 자녀의 계좌를 등록할 수 있고 또한 공식 온라인 포털인 trumpaccount.gov가 2026년 중반 7월 4일경에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신청을 하고 나면 재무부가 부모에게 연락을 하고 신원 인증을 거쳐서 2022년 5월쯤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고 실제 입금은 7월부터 될 것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2025년 세금 신고 시 폼 4547을 제출하기만 하면 일단 1,000달러 정부 입금이 자격이 확보가 된다고 하는군요. 자, 그런데 사실 뭐 이런 새로운 제도에는 비판적인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부 전문가와 매체는 트럼프 어카운트가 여타 저축 투자 옵션 즉 5 to 9 교육 플랜이나 라스 IRA에 비해 복잡하고 제약도 많다고 지적합니다. 뭐 예를 들어 계좌에 돈 18세 되기 전에는 인출이 완전 불가능하고 투자 옵션이 제한된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거론되고요. 금융 전문가들은 첨불 자체는 무료이지만 그 외에 추가 개인 기여는 다른 계좌가 더 좋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내일입니다. 최대 물류 택배 회사 UPS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뭐 배송 수요와 전자상거래 경기를 반영한다고 보면 되겠죠. 다음 제너럴 모터스, 아메리칸 에어, 보잉이 내일 화요일에 실적을 발표하고요. 수요일에는 스타벅스, 메타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IBM, 기업용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인 서비스나우,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리바이스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에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페더럴 리저브 정책 결정입니다. 페더럴 리저브의 주요 역할 중에 하나가 경제를 안정시키고 물가를 관리하는 걸 텐데
일반인 생활에 뭐 영향을 주는 것은 보면은 대출, 카드이자, 집값, 자동차, 주식,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금융시장에서는 주식, 채권, 금, 달러 등 거의 모든 자산에 페더럴 리저브의 정책 결정이 영향을 미칩니다. 목요일에는 캄캐스트, 애플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금요일에는 버라이전, 그리고 또 하나 프로듀서 프라이스 인덱스,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금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지난 12월 거를 발표하는 건데요. 이 의미는 생산 단계에서의 물가 변동을 보여주고요. 인플레이션 압력을 확인할 텐데 연준의 금리 정책과 시장 예상에 영향을 주는 게 PPI,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상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람을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